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무당권격을 설명드리죠. 현무당권격. 현무당권격은 임계일간이 인호술화국 화국을 보거나 진축술미 보면은 현무당권격이다. 자, 임일간이 지지의 인호술 화국을 보거나 인호술 화국을 봤죠. 인호술 화국이나 지지의 진축술미가 있으면은 현무당권격이라 한다. 현무당권이라 한다. 그러면 여기서 임계일간이죠. 그러면 임일간이죠. 그러면은 현무라는 의미는 무엇이고 당권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왜 현무라고 썼느냐? 현무는 이제 북방신이죠. 북방신. 북방신인데, 정사방위로, 이제 사방신에서 정사방위로 북방신인데, 정북방이죠. 그래서 이제 28개로 해서는 감궁에 해당이 되죠. 8개로 해서는 감궁에 해당이 되고, 24회로 해서 임자계가 되는데, 이 자는 감궁의 정의방이죠. 같이 들어있죠. 그래서 임자계, 임계가 들어있죠. 임계가 감궁에 들어있는데, 이거는 24에서 임자계로 들어있죠. 이건 정북방신, 현무를 북방신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유래는 이제 사방신인데, 남이죠. 남, 부, 동, 서 해가지고 동쪽은 청룡신이고 남쪽은 주작신이고 서쪽은 백호신이고 북쪽은 현무신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사방신 동청룡, 남주작, 서백호, 북현무 이렇게 해서 정의도에서 동서남북 정사방을 해서 정사방으로 해서 정사방신인데 동청룡, 남주작, 서백호, 북현무 이제 중앙에는 이제 구진 등사가 들어있는데 구진성이죠. 이거는 이제 놔두고 이제 북방현무신, 즉 감궁의 임자계에서 북방현무신에서 이 현무 사방신 현무를 인용해서 현무라는 용어를 썼다. 그래서 사방신. 이게 풍수지리에서는 이제 자기가 서 있는 방이 동쪽을 보고 서든 북쪽을 보고 서든 서쪽을 보고 서든 동남쪽을 보고 서든 자기가 서 있을 때에 바라보는 쪽, 이제 앞을 바라보는 쪽 해서 좌쪽은 항상 청룡, 우쪽은 항상 백호,
앞쪽은 항상 주작, 뒤쪽은 현무. 이것이 이제 풍수지리에서는 고정된 동쪽만 청룡이 있는 게 아니고 항상 내가 서 있을 때 항상 좌측은 청룡이 되고 우측은 백호가 되고 앞쪽은 주작이 되고 뒤쪽은 현무가 된다. 그래서 좌청룡 우백호, 이제 뒤쪽 현무신은 이제 주산 또는 이제 주신이라 하고, 또 앞쪽은 안산 또는 주작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이건 풍수지리에 응용되는 거고, 우리가 또 이제 사방 방위를 볼 때에, 이제 사방신 방위를 볼 때에 이 정의방, 즉 항상 고정되게 동쪽은 청룡이 아니다. 또 항상 북쪽은 현무가 아니다. 이 풍수지리에서는 내가 서 있을 때, 내가 좌를 해서 향을 볼 때 거기에 비추어서 항상 좌청룡 우백호, 안 주작, 뒤 이제 주현무 이렇게 이제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항상 정의방도 정해져 있지만은 응용은 항상 그렇게 한다. 풍수지리는 그렇게 응용하죠. 그래서 여기서 현무는 북방신. 그렇지만 이제 북방신이라고 하죠. 이제 북방신, 현무신. 이렇게 해서 이 현무라는 용어를 쓰게 됐다. 그러면 이제 당권이라는 건 뭐냐? 이제 당권이라는 것은 이제 재관, 우리가 이제 우리 인류,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재물과 권위, 즉 이제 벼슬이죠. 이제 우리가 이제 권위라고 해야 맞겠죠. 이게 물질과 권위, 이 명성, 이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의미가 주어지지만은, 이제 물질과 권위, 이렇게 재물과 권위, 이게 부귀, 이제 부귀라고 이제 표현할 수도 있죠. 이것을 이제 부귀를 이렇게 재물과 이제 이게 권위, 그래서 부귀를 당권이라고 한다. 당권이라는, 그래서 이게 이제 인오술 화국이면은 이제 재성국이 되죠. 또 진축술미하면은 임일간이니까, 임계일간, 수일간이니까 관성국이 되죠. 그래서 재관을 일컬어서 부귀, 즉 부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권이라고 하고, 임일간이 현무당권, 즉 북방신의 현무당권, 당권하는 것은 재관을 얻어서 부귀를 누릴 수 있다, 부귀를 얻을 수 있다 해서 당권이라 한다. 현무당권. 그래서 격을 이루었다. 격을 이룬 것은 이제 품위를 갖추는 것이죠. 이것은 무조건 이름을 갖다가 무조건 붙이는 게 아니고, 이 격을 이루어야만 현무당권격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또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이 사주도 역시 임밀간에 인오술 화국이 있으니까, 남방 화왕절에 화국이 있으니까 현무당권격이 됐다. 여기에 이제 진축술미가 이렇게 다 있어도 역시 현무당권격이 되죠. 여기다가 이제 이 임일간이 해시를 봐서 시록격까지 같이 주어져 있다. 시록격까지 같이 주어서 해서 귀가 더 이제 가중된 것이다. 첨가돼서 더 귀한 존재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현무당권격이란 것은 임계일간이 인오술 화국을 보거나 진축술미를 보면은 현무당권격이다. 이렇게 해서 반드시 인오술 화국을 갖고, 또는 진축술미의 관성궁을 갖거나 이렇게 하면은 현무당권격이 된다. 현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이제 북방신인데, 감궁에 해당하는 북방신인데, 24일에서 임작의 감궁, 자는 이제 임작의 감궁과 같이 들어있죠. 그래서 임작의 감궁에 해당되는 임작의, 즉 북방신, 북정의방의 사방신에서 현무 북방신. 그래서 정의도에서 정의방에서 동청룡 남주작 서백호 북현무, 그래서 정의방에서 현무, 이 현무를 따다가 당권,
재관을 얻기 때문에 재관, 즉 부귀를 얻어서 당권이라고 표현을 했다. 즉 그 용어를 이렇게 붙여서 썼다. 이게 이제 그냥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이런 원리들을 다 응용해서 현무당권이라는 격을 썼다. 이제 이 사주를 보면은 이밀간이 인호술 화국을 봤죠. 그리고 시로까지 겸해서 보고 인성을 보고 또 비견 인성을 또 봤죠. 그래서 시로까지 봤으니까 신왕하다. 예, 현무당공격은 무조건 신앙해야 된다. 만약에 신약하면은 신약한 상태에서 사주의 신약한 상태 신왕운으로 가면은 이제 좋지만은 만약에 신약한데 신왕하지 않는 운으로 가면은 신앙한 상태에서 재성국으로 가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대로 발복이 되는데 이 사주 운은 이제 쭉 신앙운으로 갔죠. 서방운에다가 북방운으로 갔으니까 생한운은 왕하는 운 이렇게 했으니까 신앙하더라도 신앙운으로 가면은 더욱 좋다. 역시 신약한 상태에서 신앙운으로 가면은 이 현무당공격의 격을 부귀를 받을 수 있다. 항상 또 신앙해야 된다. 신약한 상태에서 이렇게 신앙운으로 쭉 흐르면은 발복이 된다. 근데 신약한 상태에서 신앙운으로 가지 않고 다시 재성이나 관성, 재관으로 가면은 신약한 상태께 오히려 화를 초래하는 운이 된다. 이렇게 해서 반드시 신앙한 상태로 가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는 충이 이렇게 북방 수왕절이죠. 충이를 만나죠. 이럴 때는 무방하다. 이 현무당공격에서는 충이 물론 이 상태에서 이 좌오충이 되죠. 근데 인호술 화국에 세구됐으니까 무방하다. 이래서 이제 화국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만약에 진축술미라고 주어져 있을 경우는 이 자아를 만나도 무방하죠. 오히려 신앙운으로 가니까 관을 치용하게 될 때는 이럴 때는 무난하다. 여기도 좌오충에서 흉하겠지만은 화국의 인호술 삼합이 있어서 충이 해구됐다. 이렇게 보고 역시 이런 신대운도 인을 충하죠. 인을 충하는데 화국 즉 삼합이나 육합이 있어서 충이 해구됐다. 이렇게 이제 운에서도 해서 유리한 조건으로 형성되어 있다. 사주가. 그래서 부귀가 이제 쌍전하는 것이다. 부귀가 쌍전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무당공격의 사주다. 그래서 현무당공격을 가진 사주가 참 보기가 극히 드물죠. 이제 책에 나오는 이건 예문이긴 하지만 이렇게 다른 일반적인 사주에서 신약한 상태에서 신약운으로 다시 재관왕으로 가서 흉한 운이 있긴 있는데 그런 것보다도 좋은 국을 이룬 상태에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려야 보다 더 이제 격국에 대해서 이해가 더 명확하다. 그래서 이런 사주를 예문을 들었으니까 이렇게 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사주를 쭉 이렇게 많이 보신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보려고 앞으로 보게 된 분도 계시겠지만 이러한 사주와 혹 만나면은 바로 여기서 정제격이라고 그냥 판단해 버리지 말고 인호술 화국의 시로까지 주어졌으니까 화국의 현무당공격이다. 천간에 본신을 충분히 생해주는 인성들이 있고 또 시록을 겸했으니까 현무당공격이다 해서 이런 운을 만났을 때 좋은 것이다. 만약에 정제격으로 잘못 여러분이 판단하신다면은 북방 수왕제를 만났을 때 이때에는 좌우충이 이루어져서 크게 흉하죠. 화국에서 충이 해소된다 하지만은 수국화가 되니까 충은 해소된다 하지만 수국화가 되니까 재성이 크게 망가지는 상태.
크게 극을 많이 받는 상태가 되니까 이럴 때는 흉하다. 이 운이 흉하다. 하지만 현무당곤격으로 보기 때문에 최길 운이었다. 최고 좋은 운이 된다. 이쪽 서북 운으로 쭉 가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이제 이 술 같은 대운이 오는데 역시 인호술 화구를 이루죠. 그래서 무난하다. 이런 때도 무난하다. 그래서 이 운이 이런 사주를 만날 때는 거침없이 좋은 쭉 운으로 흐르게 된다. 평생. 이렇게 돼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정제격으로 잘못 판단하면은 이런 운에는 크게 흉하다. 이런 마찬가지죠. 인성운도 흉하죠. 인성이 태양한 상태에서 여기 인을 또 충하게, 물론 이제 충은 해소됐지만 금이 금왕운이니까 목을 해야 하는 건 맞다. 정관에 금이 있고 다시 금왕운으로 오면은 식신이 깨지는 상태가 되고, 이렇게 이제 만약에 정제격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신다면 그렇게 크게 이 길한 운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현무당경거기로 봤을 때에는 인호술 화국을 이루고 이러한 운을 보더라도 전혀 해를 받지 않고 오히려 크게 흥하는, 이렇게 부기 쌍전하는 이렇게 재관을 이렇게 신앙한 상태에서 보게 되니까, 재관을 신앙한 상태에서 보게 되니까 부기 쌍전하는 사주가 됐다. 운도 역시 크게 길하는 운이 됐다. 이러한 것이니까 격국의 중요성, 격국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들은 그것을 잘 인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그냥 격국을 그냥 갖다가 이름을 붙여놓은 것이 절대 아니고, 이렇게 많은 이치들이 들어있다. 이렇게 명확한 이치가 들어있고, 또 그 격국으로 보아야 정확한 사주 판단이 된다. 이 사주로 보면 인성이, 시간에 인성이 있고 시록이 있고 식신이 있고 정제 재성공을 되었으니까 역시 알뜰하면서도 학자풍, 이렇게 가정적이면서 또 자기가 맡은 일에 꼼꼼히 일처리를 잘하는 그러면서 학자풍으로, 그러면서 식신이 들어있고 비견만 있죠. 겁재성이 없고, 그러니까 상당히 경호가 바른 사람이면서 부지런하기도 하다. 역시 노력파도 된다. 그러면서 가정적이서 자기가 또 맡은 일 소임 역시 꼼꼼히 처리하고 정직 성실한 사주가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인성이 되고 정제가 되고 식신이 되고, 겁재가 없죠. 겁재도 없고 편재도 없죠. 물론 인중병화인데 이것은 이제 인중병화는 이제 쓰지 않죠. 이렇게 개두도 없고, 역시 개두한다 하더라도 이제 꺼지게 되니까 인중병화는 여기서 쓰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화국 정제성을 쓴다. 여기서 이제 정신적 이제 풀이 또는 이 사람의 생활 풀이 할 때에는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한다. 그리고 또 현무당공격의 그런 이제 개인적 이런 능력 또는 상태, 이렇게 정신세계 이런 것까지, 이런 것은 가미해서 보는 것이다. 상세한 얘기는 다음에 실전사주 풀이에서 설명을 해드리고, 이 현무당권격 반드시 임계일간이 인호술 화국을 보거나 진축설미를 보면 현무당권격이라고 하는데, 반드시 신앙해야 된다. 신약, 이게 아주 극약한 상태가 아닌 그냥 신약한 상태면은 신앙운으로 가게 되면은 발복이 된다. 부기상전하는 국이 된다. 이래서 이렇게 현무당공격은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충분히 현무당공격이 어떤 것인가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현무당공격에 대해서는 이제 이 시간 이만 마치고, 다음에는 또 이제 다른 격국을 또 설명해 드리죠. 감사합니다. 마칩니다.